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부모님을 비난하던 시모에게 분가하던 날 사이다를 날리고 시원하게 분가를 했다는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30 중반이고 7살짜리 딸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입니다. 시어머니는 벼슬이라 며느리를 무시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친정부모님까지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할 말 좀 하고 돈 가지고 협박도 했어요. 어른에게 제가 심했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더 심하게 말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저희는 한 달 전까지 2년 넘게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살 생각으로 들어간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신랑이 어릴 때 이혼하셔서 혼자 사셨대요. 시어머니는 이혼하기 전까지는 전업주부였고, 이혼 후에 자식들 키운다고 시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 학비와 같이 목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시아버지가 따로 돈을 주셔서 시어머니는 딱히 돈을 벌 필요성을 못 느꼈나 봐요. 시어머니는 젊을 때 1년 정도 회사를 다닌 것 말고는 알바식으로 일을 하며 사셨다고 해요. 이렇게 살아오신 시어머니가 친정부모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저에게 대놓고 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못 참겠더라고요. 저희 아빠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 도와주면 도와줬지 피해주고 사신 분도 아니시고 큰 회사는 아니지만 젊을 때부터 한 회사에 성실하게 다니시고 얼마 전에 정년퇴직하신 분이십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회사 사장님과 나중에는 형 동생으로 막역하게 지내며 회사의 성장에 일조를 하셨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분이세요. 저희 아빠 가족들에게도 잘했습니다. 엄마는 약간 저보다 오빠를 위해 주었는데 저희 아빠는 아들, 딸 전혀 차별하지 않고 대해 주셨어요. 오빠와 저 둘 다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아빠 수고하셨다고 엄마가 퇴직하라고 아빠에게 조르고 졸라서 퇴직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는 분들 가게에 일 도와주러 다니면서 용돈 정도 버는데 그것은 운동 삼아 다니는 것이고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도 다 돼 있으세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와 오빠는 아빠에게 이제 좀 쉬시면서 여행도 다니시라고 자주 말했는데 알겠다 알겠다 하시면서 시간을 끌다가 작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신랑과 시어머니 용돈 드리는 문제로 얘기하다가 시어머니는 일을 안 하고 계시니 용돈을 드려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 다 돼 있으셔서 저희와 오빠네가 드리는 용돈 필요 없지만 제가 양가 공평하게 하자고 했어요. 결혼할 때 시댁보다 오히려 친정에서 해준 것이 더 많았고 저희 부부 맞벌이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용돈만 챙겨드리는 것은 싫었거든요. 신랑도 동의했는데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상당히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네 부모는 없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 아들이 번 돈을 꼭 드려야 하냐는 말을 가끔 했어요. 너네 부모라는 소리도 기분 별로이고 우리 아들이 번 돈이란 말도 기분 나빴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며느리의 부모인 사돈을 너네 부모라고 부르다니요. 그리고 분명 신랑과 저 둘 다 일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아들이 번 돈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친정에 용돈 보내드리는 돈을 저희 부모님은 쓰지도 않으세요. 쥐고 계시다가 손주들 용돈으로 다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외식을 하면 저희 부모님이 거의 계산하세요. 신랑이 친정 갔다 오면 가끔 그래요. 우리 또 오늘 남는 장사했네? 이러는데 저희가 친정에 매달 보낸 돈은 우리 아이 만날 때마다 주시는 용돈으로 거의 상계처리 되고 밥은 얻어먹었으니 남는 장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랑이 저희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식당에서 계산을 하려 하고 뭐라도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를 챙겨드리면 더 큰 것으로 돌아오니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돈에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은 손주들을 끔찍하게 예뻐하시고 만나면 당신 자식들보다 며느리나 사위를 높여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와 오빠가 서운하게 느낄 정도로요. 저희 아빠 작년에 퇴직하시고 여행 몇 번 다녀오셨습니다. 해외여행은 갈 수가 없어서 국내 여행만 다니셨어요.
어디 다녀오시면 그 지역 특산품을 사다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은 전혀 없고 기분 나쁜 듯이 말했습니다. 너네 부모 쓸데없이 여행 다니며 돈 쓸어 다닌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이런 선물 받으면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가 어른 가르치려 드는 천하의 싸가지 없는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저희 부모님이 저희와 오빠네 가족 전부 데리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일요일에 돌아왔는데 여행 비용 저희 부모님이 다 내주셨어요. 이때 시어머니 난리도 아니었어요. 너네 부모는 퇴직도 했으면서 자식들 돈으로 그렇게 놀러 다니고 싶냐고 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여행 비용 다 내주신다고 했다고 말했더니 여행을 가려면 둘이서 나가지 자식들 힘들게 뭘 여행을 데리고 가냐고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행이 거친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 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난달에 분가하기 직전에도 저희 부모님 여행 가시는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더군요. 너네 부모는 뭘 그렇게 어딜 다닌다니? 그러다 퇴직금 다 쓰고 너네한테 손 벌리겠다. 노망이 났나? 뜬금없이 말하셨고, 그때 너무 당황해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 그럴 분들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좀 쉬면서 여행도 다니시다가 곧 어디 공장이라도 나가서 돈 벌려고 생각 중인 분이라고 얘기하고 평생 돈 한 푼 벌어본 적도 없고 자식들이 주는 돈으로 살면서 남 험담이나 하는 어머니에 비하면 정말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 별의별 처음 듣는 온갖 쌍욕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저희 딸아이가 옆에 있다가 할머니 욕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이와 밖에 나와 있다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다 얘기하고 친정으로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저희 짐 챙겨 나와서 저와 아이 친정에 데려다 주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신랑이 어머니가 너무 하셨다고 말하고 저와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 줄 것이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또 뭐라고 소리 지르며 욕을 하더라고요. 친정에 가서 분가하기 전에 엄마 아빠와 같이 지내고 싶어서 왔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 내색은 안 하셨지만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친정에 있는 동안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어머니가 너무한 것이다. 땡땡 엄마, 어머니와 다신 안 보겠다 하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더니 나중에 저에게 전화해서 여우 같은 이라고 하며 또 온갖 쌍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듣다 말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사하는 날 집에 가서 짐을 빼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또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아무 말 못하고 짐만 빼서 나오면 후회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에게 저희 부모님에 대해 험담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여기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봐서 참고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을 저에게 대놓고 험담하는 것은 못 참는다고 말했어요. 못 참으면 네가 어쩔 것이냐고 하길래 그러게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에게 드리던 돈 끊는 것 말고는 없겠네요. 이랬습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이 번 돈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는데 나도 같이 벌고 있고 돈 관리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혼하면 이혼했지 어머니에게 돈 줄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누구보다 건강하시니 일해서 혼자 쓰실 돈은 충분히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벌어서 쓰고 남은 돈은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손주 용돈으로 쓰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은 신랑 보고 챙겨서 나오라고 하고 저는 먼저 나와버렸어요. 한동안 정신없이 이삿짐 정리하고 신랑과 얘기하는데 시어머니에게 드리던 돈을 신랑이 주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어머니 무슨 돈으로 사시냐고 했더니 한동안만 그렇게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던지 알아서 돈을 벌던지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대로 놔두면 우리 사이도 안 좋아질 것 같아 걱정이 되고 아이 교육상으로도 안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안 받았어요. 문자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할 말 있으시면 신랑과 통화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저도 독하게 마음을 먹었지만 신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시어머니이지만 신랑에게는 어머니인데 신랑 마음이 좋지는 않겠죠.
저를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려준 신랑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신랑은 시어머니에게 또 전화가 오면 돈 가지고 주도권을 잡으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떨리기도 해서 잘 못할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이대로 마음 편히 지내려고요. 분가하는 날 시어머니에게 몇 마디 한 것 때문에 그래도 좀 시원하네요. 그 시어머니는 못된 마음 때문에 평생 모시고 살 며느리와 아들을 나가게 만들고 고행의 길을 가게 되었네요. 이제는 쓰니님 신경 쓰지 마시고 친정 부모님이나 자주 뵈면서 마음 편히 사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